자, 보자. 야, 뭐 민춘이가 뭐 준비만 해도 막 그게 칭찬해 줄 만한 거예요? 뭐 준비만 해도 와, 민준아 잘했어. 막 어?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민준아 거기 열심히 잘 해봐요. 알겠죠? 그래. 아, 우리 민춘이 진짜. 자, 보자. 자, 여기 이제 본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앞에서 슬쩍 했죠. 이거 우리말 번역이 바로 결합 해리 에너지인데 해리 그 해리 말고요. 이건 사람 이름이고 이건 해리 알겠죠? 해리. 뭐라고요? 새 이름이 해리가 있다. 네, 맞아요. 아, 그건 해리겠죠. 해리. 이건 해리. 이건 해리고 이건 해리. 아, 진짜. 아, 해리. 아, 네, 진짜 참. 네. 뭐 여하튼 옛날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아니지 그 박근혜 정부 전에 그거 김대중 정부였잖아요. 그때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대북 사업이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개성공단이라고 있었는데 개성공단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업체가 북한 개성에서 공장지대를 차리고 그래서 누가 일했었어요? 북한 노동자들이 일했었죠. 그렇게 한 이유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억수로 낮기 때문에 공장 입장에서는 득이 되니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싫어했던 게 누가, 이 개성공단을 싫어한 게 누구예요? 싫어한 게 바로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 이거 싫어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개성공단을 하면 우리나라하고 북한 사이에 뭐 이렇게 평화로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평화로운 걸 미국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매우 싫어하죠. 왜? 네, 바로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분단 상태가 돼야 미국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뭐를 통해서? 무기 수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매년 무기를 30조 원어치를 샀었다고요. 1년에 매년 30조 원어치를 샀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기만, 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이득을 챙겼던 거죠. 미국의 군수업체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에 미국의 바람대로 이제 정권이 바뀌죠. 그 이제 박근혜 정권으로 바뀌고,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이 개성공단을 이제 미국의 입맛에 맞게 폐쇄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이 없어졌는데 이때 이제 미국이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막 딴지를 걸면서 뭐 미국이 핵보유국이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핵보유국이라서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물건들도 모두 다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니까 미국으로 수출을 막아야 된다. 막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뭐 북한의 경제 제재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갑자기 백악관에서 그 뭐냐면은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제재를 할 거다. 그래서 개성공단산 뭐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걸 막을 거다. 하고 미국 백악관에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악관 그 언론실에서 갑자기 기자가 손을 딱 들더니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뽀로로도 수입을 못 하나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뽀로로는 이미 우리나라만의 캐릭터예요? 전 세계적인 캐릭터가 됐어요. 예, 뽀로로는 전 세계적 캐릭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요즘은 그 티니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티니핑. 얘는 앞으로 슈크핑 알겠어요? 슈크핑. 그래. 네 이름은 앞으로 슈크핑이다. 슈크핑. 완전 어울리는데. 민춘 어때요? 슈크핑 어때요? 좋아. 자, 슈크핑 이제 인사하세요. 아이젠버그. 제 이름 바뀌었어. 아이젠버그. 얘는 아이젠버그. 마야광 아이젠버그. 아이젠버그. 알겠죠? 그래. 하여튼 그래. 그렇지. 그리고 요즘은 이제 티니핑이 대세인데 그 여전히 그냥
소비층이 많은 게 그거 뽀로로잖아요. 그래서 뽀로로 전 세계 애들 다 봅니다. 미국 애들도 다 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 케어하기 힘들 때 항상 보여주는 게 뭐예요? 유튜브에서 뽀로로 틀어서 보여주면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막 뭐 우던 애들도 뚝 그친단 말이야. 이게 미국 엄마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 뽀로로를 어디서 만들었다? 개성공단에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북한 노동자들이 이게 손기술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북한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생각해봐. 우리나라 사람들 손기술 좋아요? 그럼 북한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이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산 애니메이션이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뽀로로를 개성공단에서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예, 정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북한산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 금지, 무슨 말, 수출 금지 했는데 기자들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 막 물어보니까는 미국에서 오오 하다가 그 제재 목록에서 뽀로로만 빠졌어요. 왜냐면 뽀로로 막으면 미국 엄마들 난리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난리 나요. 그렇고 뽀로로는 아닙니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뽀로로는 아니다. 네, 하여튼 그런 적이 있어. 갑자기 뽀로로 하니까 여러 생각이 나는군요. 아 참네. 그래 좋아. 자 어쨌건 여기선 그 해리가 아니고요. 해리가 아니고 해리. 근데 요거를 이제 많이 생략한다고 했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결합 에너지, 영어로는 본드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요 본드 디소시에이션은 바로 이거라고 했어요. 기체상의 호몰리틱 클리비지 반응의 에너지 변화를 BE 라고 한다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야지. 자 여기서 이제 내가 한 가지 얘기를 안 한 게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관련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있었는데, 자 수소가 분자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얘가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쪼개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호몰리틱 클리비지는 어떻게 쪼개지는 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똑같이 쪼개지는 걸 호몰리틱 클리비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결합전자쌍이 있으면 이게 전자가 두 개가 있을 건데,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것을 요걸 호몰리틱 클리비지라고 했다. 이때 여기에서의 엔탈피 변화가 433 kJ/몰인데 요거를 BE라고 했다. 누구의? 저 수소와 수소의. 기억나죠? 아이고. 자, 됐다. 자, 썼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더 추가할 건데,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나중에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자, 오늘 할 얘기는 이것의 세 번째 얘기였어요.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뭐 지금 당장 필요 없어서 요거 먼저 할게요. 여기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 뭐 되게 자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얘는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리액션 엔탈피 체인지 요거와의 관계, 이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시험에 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냅다 던져놓고 그냥 시험 문제로 내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것도 그냥 살짝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 여기 엔탈피 체인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엔탈피 이건 번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쓸 때 발음 그대로 그냥 표현해요. 엔탈피라고 쓰고 체인지는 변화겠죠. 그래서 표기할 때 어떻게 쓰냐면 델타 H 이렇게 씁니다. 자, 이 엔탈피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등압 과정의 열량 변화. 요거를 엔탈피 변화라고 합니다. 등압 과정의 열량 변화.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그래서 엔탈피 변화가 뭐 양수다 혹은 뭐 엔탈피 변화가 음수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때 이제 의미는 요럴 때가 흡열 과정이다 혹은 요럴 때가 발열 과정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등압 과정 이라고 하는 요 말 자체를 좀 인식하는 데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해요. 등압 과정이라는 거. 자, 말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하면 압은 뭐겠어요? 압력, 등은 같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같다. 그럼 뭐 압력을 같게 만들어주는 무슨 뭐 기계적 장치가 있을 수도 있지요. 있는데 이 등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요 의미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이 등압 과정이라고 하는 건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면은 뭐 요런 요런 이제 어떤 뭐 장식장에 뭐 이런 식의 시약들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칩시다. 그냥 뭐 어떤 이렇게 선반 같은데 시약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 슈쿠핑이 가서 자, 오늘은 실험을 해볼까? 해가지고 슈쿠핑이 가가지고는 요 시약을 딱 들고 이렇게 총총총총총 걸어온 다음에 요렇게 이제 시약을 어떤 그릇에다가 이렇게 이제 콸콸콸 붓고 그리고 여기다가 가열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는 위에 올려가지고는 여기서 막 쫙 열을 가해주는 거야. 가열을 시켜가지고는 여기에서 오, 생성물을 합성을 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화학 실험적 관점에서 보면 그냥 준비된 시약을 가져다가 이렇게 반응 용기에 넣고 열을 가해지고 휙휙 저어가지고는 생성물을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이 실험 과정이 굉장히 특별해 보여요. 아주 보통의 상황 같아요. 뭐 실험을 한다고 치면 굉장히 보통의 상황이잖아요. 이 보통의 상황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이 상황이 이런 보통의 상황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화성에 간 슈쿠핑. 이건 상상하기 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슈쿠핑 언제 화성 한번 가고 싶나요? 그 별로 가고 싶지 않나요? 그렇지. 하여튼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슈쿠핑은 지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지구는 항상 어떤 상황이냐면 일정한 대기압 상황이죠. 맞나요? 일정한 대기압 상황. 그러면 우리 대기의 압력이 대강 얼마라고 얘기를 해요? 이 대기압이 보통 1 atm이라고 하죠.
1기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기압의 정의가 뭐예요? 태균. 1기압 정의가 뭐예요? 수은 기둥 76cm. 1기압 정의가 뭐예요? 수은 기둥 76cm에 해당하는 압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수은 기둥 76cm에 되는 압력은 1기압과 비슷한 압력이에요. 바로 1기압의 정의는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 이걸 1ATM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 수은 기둥 76cm에 해당하는 압력이랑 비슷해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1기압의 정의는 뭐다? 요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1기압이라고 하는 압력이 은근히 강하다 약하다? 이 은근히 강한 압력이에요. 그래서 무려 10만 뉴턴이 가해지는 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뭐 단면적이 좀 넓기는 해. 단면적이 이게 1m 요 단면적에 10만 뉴턴의 힘이 그 뭐냐면 작용하는 거니까 사실은 저 1기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압력인 거지. 그런데 자, 압력이 가해지면 항상 뭐가 돼야 돼요? 힘이나 압력이 가해지면 변이가 생기거나 외형의 변형이 생겨야 되죠. 그런데 10만 뉴턴의 힘이 가해지는데도 왜 우리 이 살가죽을 중심으로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바로 10만 뉴턴의 힘이 가해져도 우리 내부에서 이걸 떠받들고 있으니까 힘이 가해져도 별 변형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우리 슈쿠핑이 이 시약을 꺼내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 슈쿠핑에게 무슨 압력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 거야? 이 대기압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들고 가는 상황에서도 그 시약에도 계속 일정한 대기압이 가해지고 반응이 진행되는 속에서도 계속 일정한 대기압이 만들어지고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것도 계속 일정한 대기압이 가해지고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상황을 등압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압과정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매우 보통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말로 압력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기계장치가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그냥 보통 상황이 등압 과정인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축구했어요. 무슨 과정이에요? 등압 과정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무슨 상황이에요? 등압 과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엔탈피라고 하는 것 바로 뭐냐? 등압 과정의 열량 변화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엔탈피란 아주 보통 상황에서 측정된 열량 변화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왜 이런 등압 과정에서의 열량 변화가 엔탈피가 되느냐를 연결해주는 수리적인 과정이 있겠죠. 근데 그 수리적인 과정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엔탈피의 의미가 이렇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보통 측정한 열량 변화가 그게 바로 델타 H가 된다 이런 말인 거죠.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의미가 엔탈피 변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H 자, 이때 방금 얘기한 건 엔탈피 변화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말이 하나가 더 붙었어요. 리액션 엔탈피 체인지.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얘는 번역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리액션을 우리말로 반응. 그래서 반응 엔탈피 변화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기를 해주자면 엔탈피 변화가 델타 H이고 반응을 영어로 리액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리액션에 R을 따서 아래 첨자에 R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리액션 엔탈피 체인지는 델타 HR. 자, 그럼 이건 뭐냐? 어떤 화학 반응이 있을 거예요. 이때 생성물과 반응물, 얘들 사이의 엔탈피 차이, 요걸 리액션 엔탈피 체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뒤에서 그 연력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야 되는데, 여러분 학교 이제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학교의 그 커리큘럼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할지도 아무도 모르고요. 그리고 어떤 진도를 얘기하다가 교사가 갑자기 이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내용 있죠. 그건 그냥 막 툭툭 던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일종의 의식의 흐름 수업이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대로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연력학이 아닌데도 막 이런 걸 중간중간에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그래서 미리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리액션 엔탈피 체인지라고 하는 건, 자, 바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AA, BB, 가, CC, DD. 이런 반응이 있다고 치자. 자, 이때 A하고 B는 반응물일 거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는 생성물이겠죠? 됐죠?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A, B, C, D는 다 뭐겠어요? 바로 그 화학 양론 개수들이겠죠? 알겠죠? 개수들. 이때 저기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델타 HR 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표현됩니다. C 델타 H C D 델타 H D 빼기 A 델타가 없습니다. 델타가 H A B H B 이런 걸로 표현이 됩니다. 자, 우선 쓰시고 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정의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우선 기본적으로 이 델타라고 하는 게 그 물리학에서 차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이를 표시할 때 이 델타를 쓰잖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델타 이렇게 읽는 거고요. 읽는데 그 의미는 바로 차이를 뜻한다. 그러면 물리학에서 차이는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항상 차이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에서는 어디가 나중이고 어디가 처음이겠어요? 화학 반응에서는 그렇지. 어디가 나중이고 어디가 처음이겠어요? 생성물이 나중이겠죠? 그래서 뭔가 연력학적으로 차이를 계산하라고 하면 그 물리량의 생성물에서의 물리량에서 반응물에서 물리량을 빼주면 어떤 차이값이 나오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의가 이건데, 이제 여기서 우선 첫 번째 눈여겨볼 건 1. 에너지와 물질량은 서로 무슨 관계죠? 에너지와 물질량은 서로 무슨 관계죠? 바로
정확한 비례 관계죠. 맞나요? 물질량이 많아지면 관련된 에너지량도 정확하게 비례적으로 많아져요. 알겠죠? 그걸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주유소. 알겠죠? 주유소. 휘발유 1리터 1,500원. 2리터 얼마? 휘발유 1리터 1,500원. 그러면 2리터 얼마? 3,000원. 깎아줘요? 더 받아요? 정확하게 비례해서 받죠. 무슨 말 알겠어요? 절대 깎아주지도 않고 절대 더 받지도 않고 정확하게 비례해서 받죠. 무슨 말 알겠어요? 왜? 이러니까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 각각의 엔탈피에 다 무엇이 곱해져 있어요? 바로 이런 식의 개수들이 다 엔탈피 앞에 배수배로 다 곱해져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열량 계산을 할 때는 저 엔탈피라고 하는 에너지에다가 다 저렇게 개수배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걸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요것이 바로 리액션 엔탈피 체인지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 알겠죠? 자, 그런데 이들 엔탈피라고 쓰고 X. 자, 이건 이제 뭐를 이렇게 표기한 거냐면 바로 물질 X의 절대적 엔탈피를 지금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C의 절대적인 엔탈피, D의, A의, B의 절대적 엔탈피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즉, 전 우주 관점에서의 절대적 기준의 엔탈피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죠? 그런데 아주 애석하게도 이 절대적 엔탈피라고 하는 건 아주 애석하게도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알아낼 실험적으로건 이론적으로건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보이시죠? 알아낼 방법이 없다. 잘 지키고 있지? 그렇지. 저 네이티리하고 장성택은 이거 좀 이상한 신호 뜨면 나한테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그러면 생각해봐. 정의는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정의는 매우 유용하다는 얘기입니까? 매우 무용지물하다는 얘기입니까? 정의는 이건데 별 쓰잘데기 없는 정의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정의는 이게 맞아요. 맞는데 이거 알 수도 없는데 이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엔탈피, 이 반응 엔탈피를 알아내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알아내는 여러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바로 언급하고 있는 반응 엔탈피와 관계되어 있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여기 좀 나해. 여기 좀 나준다. 짜자자잔. 자, 세 번째 요거 와의 관계에서 1, 2, 3 사실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거 그죠? 요거 자, 뭐냐 바로 BE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BE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테크닉이 뭐냐? 바로 요 반응 엔탈피 변화는 싸그리 더합니다. 모든 결합 에너지를. 그리고 또 싸그리 더합니다. 모든 결합 에너지를. 그래서 앞에서 뒤를 빼줍니다. 이거 시험 출제 빈도가 미친 듯이 높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수능에서도 나옵니다. 그렇죠? 수능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시험에 이거 관련돼서 문제 억수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이 관계식을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걸 뭐가 됐건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외울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 모든 반응물에서 모든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빼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저거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태균이 알겠지? 외워야 된다잉? 그래. 여사님 저거 외워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 아니, 여사님은 좀 그렇고. 회장님 어때? 회장님이 낫죠? 회장님으로 하지 알겠죠? 네. 여사님은 아무래도 곧 감옥 가실 것 같고. 아니 뭐 판결 났잖아요. 뭐 곧 감옥 가실 것 같고. 그래서 좀 여사님이랑은 좀 그렇고. 네, 뭐. 네, 회장님 어때? 회장님 좋아. 그렇지. 그래. 회장님 좋았어. 그 앞에 그 마여광이랑 인사 좀 해. 자. 예? 뭐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뭐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많이 잡았어. 그렇지. 자, 썼어요. 자, 그러면 이걸 증명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역적으로 증명하는 건 이게 너무 이제 공이 많이 들겠죠? 뭐 어차피 뭐 우리가 뭐 수학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역적으로 증명하는 좀 그렇기 때문에 귀납적으로 아시겠어요?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그렇겠구나를 생각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 문제가 바로 16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4. 연습 문제 뭐? 연습 문제 4. 무슨 말 알겠죠? 연습 문제 4. 요걸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외울 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아까 봐봐요. 차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라고?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것이라 보통은 생성물 빼기 반응물이라고. 알겠어요? 그런데 얘가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계산할 때는 거꾸로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반응물의 생성물 빼는 거야. 알겠죠?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명심해서 외워야 돼. 알겠지? 그래서 결합 에너지로 계산할 때는 마치 거꾸로인 듯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빼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한 귀납적 예시를 말씀드릴 건데 그게 지금 16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4번이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설명해 볼 테니까 내가 칠판에 쓰는 동안 한번 그걸 읽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라고. 알겠죠? 자, 해보세요. 시작! 아유. 자, 한번 해보세요. 풀어보세요. 아까 했어요? 그 맞아요? 네, 아까 했어요. 그래요. 그래. 왜 크림빵 아직 왜 남겼어요? 먹고 있어요. 그래, 맛있게 잡숴요, 우리. 슈크핑. 그래요. 이게 왜, 이게
그 사람이 먹는 모습이 또 사람마다 다 개성적이잖아요. 그럴 때 왜 되게 맛없게 먹는 사람 있고 먹을 때 되게 복스럽게 먹는 사람 있잖아요. 슈크림 우리 슈크핑이 되게 예쁘게 먹더라고. 먹는데 막 너무 사랑스럽게 막 되게 음미하면서 먹는 거야. 그래서 진짜 너무 예쁘게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래 굉장히 이게 맛있게 잘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하여튼 그래 좋아. 자 연습 문제. 응? 수업이 5시간이면 쉬는 시간이 4번인가요? 자 봅시다. 데이터는 왜 다 타라고 하죠? 데이테이라고 하죠? 데이터라고 다 타라고 해요. 오케이. 자 보이세요? 요 주어져 있는 반응, 이 반응 자체도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뭐 과학사 쪽으로, 화학사 쪽으로도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반응입니다. 요걸로 이제 전 인류가 죽고 살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반응인데, 요 반응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뭐 어쨌건 자 N2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질소. 그 다음에 H2는 슈슈. 그리고 NH3는 얌모니아. 아시겠죠? 그래서 질소하고 수소를 반응시켜서 얌모니아가 되는 반응식인데, 이때 이거에 대한 반응열이 100 이렇게 제시가 되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제시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 결합 에너지 보이시죠? 이 컨셉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질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얼마겠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사이의 관계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얘를 구해보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첫 번째 1, 바로 반응열의 표현. 자, 전체 반응식에서 100kJ만큼 열량이 이렇게 뿅 튀어나와 있죠. 보이시죠? 보이죠? 저렇게도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만큼 주어진 반응이 진행되면 100kJ의 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열량을 반응물 쪽에 표기를 한 거라고요. 사실 이 표기는 그 물리학적이라기보다는 좀 관습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책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연력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로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열 100kJ이 외부로 방출되고 있구나 를 이런 식으로 쓴 거라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 발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알겠죠? 자, 발열 영어로 바로 엑소더믹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엑소의 뜻은 밖으로란 말이 반응물 자체를 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응 자체를 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가 밖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반응으로부터 외부로 열이 방출되는 상황이라 엑소더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100kJ몰이 생성물처럼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 경우 반응 엔탈피 변화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바로 마이너스 100kJ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를 좀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까? 이 마이너스 표시가 바로 발열을 뜻하는 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응식상의 열량이 저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지금 저 반응의 엔탈피 변화가 마이너스 100kJ이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델타 HR 어떻게 읽는다고요?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리액션, 그 다음 엔탈피 체인지. 알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리액션 엔탈피 체인지. 이거를 델타 HR 이렇게 쓴 거 알겠지? 그러면 이제 얘를 누구랑 엮을 수 있다는 얘기야. 바로 이거랑 엮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이거랑 엮어서 표현한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그럼 우선 이 100kJ몰만큼의 열량을 어떻게? 델타 HR 반응 엔탈피 변화로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100kJ인데 이제 이 녀석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결합 에너지랑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연결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맨 처음 N2가 됐건 H2가 됐건 NH3가 됐건 얘네들의 루이스 구조식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유리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사실 나하고 루이스 구조식 뭐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만 요거 이제 뒷부분에서 루이스 구조 그리기 어쩌고저쩌고 막 잔뜩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할 건데 어쨌거나 이 N2라고 하는 질소의 루이스 구조는 질소하고 질소가 이런 식으로 삼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2라고 하는 건 수소하고 수소가 단일 결합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그런 수소가 지금 분자 3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NH3 암모니아라고 하는 건 질소하고 수소가 이렇게 단일 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암모니아가 현재 두 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반응 엔탈피 변화하고 결합 에너지를 연결하기 전에 나와 있는 분자들의 루이스 구조부터 확인을 해 보았어요. 됐죠?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자, 여기 줄게요. 요 줄게요. 그림을 그려야 돼서. 여기 준다. 준다. 지우자. 왜? 자, 그 다음 두 번째. 깜짝아. 두 번째. 자, 뭘 그려볼 거냐. 자, 위쪽이 이제 에너지 축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이 이제 반응 경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 되는 거냐면, 자, 어디가 반응물이고 어디가 생성물이에요. 이쪽이 반응물이고 이쪽이 생성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 반응물들을 한번 표기해 보고 싶어요. 그럼 그 반응물들이 니기냐면 우선 첫 번째는 질소 삼중결합. 요거의 반응물이죠. 그 다음 슈쇼 단일결합. 짜잔, 이렇게 있는 게 반응물 상태일 거라고. 그죠? 그 다음 여기 이제 뭘 또 그려볼 거냐. 이쪽은 생성물을 한번 그려볼 건데, 그 생성물은 위기야. 바로 요렇게 암모니아 분자 2개가 될 거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있는 반응물들의 모든 루이스 구조를 다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암모니아의 모든 루이스 구조를 다 그려보았어요. 알겠죠? 이때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에너지 차이가 얼마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차이가 얼마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차이가 마이너스 100이라고요. 그걸 델타 HR 반응 엔탈피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얘는 바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의 엔탈피 변화, 열량 차이가 마이너스 100이 된다는 뜻은 이 에너지 도표상에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의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 100이 되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고. 이럴 때 어떤 가상 상태, 이걸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virtual state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virtual state 우리말 번역 가상 상태잖아요. 어떤 가상 상태냐면 모두 원자화 된 상태를 지금 가상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잘 봐요. 뭐가 됐건 여기 질소 원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수소 원자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질소 원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수소 원자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즉 얘를 모두 다 원자화를 하건 얘를 모두 다 원자화를 하건 원자화된 상태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겠지. 왜? 이쪽하고 이쪽의 질량이 똑같을 테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다 잘라가지고 원자를 만들어도 다 잘라서 원자를 만들어도 여기에는 질소 원자 2개에 수소 원자가 6개가 있는 상태가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되십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에너지 차이는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지. 자, 예를 들어서 질소하고 질소 사이에 그 결합 에너지를 모르겠다고 치자. 이건 뭐 X라고 두자. 알겠죠? 그러면 얘는 결합 에너지가 X라고 할 때 슈슈하고 슈슈 사이의 결합 에너지는 문제에서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400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결합 에너지의 정의가 뭐야? 이 녀석을 완전 원자화, 그게 사실은 전문 용어로 호몰리틱 클리비지였죠.
근데 그 호몰리티 클리비지의 결과 완전 원자로 쪼개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완전 원자 상태로. 그래서 완전 원자화 할 때 이 B는 방출하는 에너지였어? 필요한 에너지였어? 필요한 에너지였지? 그래서 결합 에너지만큼 에너지가 공급되면 에너지 상태가 불안정해지는 거라고. 알겠죠? 그게 수소 같은 경우는 얼마야? 400. 그럼 이때 이 반응물을 완전 원자화하고 싶어. 그러면 이때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냐? X 더하기 400 곱하기 3. 알겠죠? 왜 3일까? 하나, 둘, 셋. 알겠죠? 셋. 그 다음 얘를 또 완전 원자화 한다고 치자. 얘를 완전히 원자화 한다고 치자. 그러면 질소하고 수소 사이에 결합 해리 에너지 얼마? 질소하고 수소 사이 결합 해리 에너지 얼마? 390. 그러면 여기 에너지가 390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 원자화를 하려면 그 에너지는 390 곱하기 6. 왜 6인지 알겠어요? 6인지 알겠어요? 왜? 390 잘라야 될 게 몇 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알겠죠? 그래서 이 쪼개야 될 결합성까지 다 고려를 하려면 시각적으로 이렇게 루이스 구조를 먼저 그려보는 게 좋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알겠죠? 그려놓으면 눈으로 보기 편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려보는 게 좋다고. 회장님, 알겠죠? 그래. 좋아. 그렇지. 좋다. 그 인민무력부장 알겠죠? 알겠죠? 그렇지. 좋습니다. 태균이는 계속 태균이었어가지고 태균이는 영화 배우를 닮은 것 같네요. 조시 어때? 조시. 조시요? 조시. 미국 영화 배우 중에 조시 하트넷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거든요. 엄청 꽃미남 배우입니다. 갑자기 방금 웃는데 갑자기 그 배우가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요? 너는 명의도용으로 넌 감옥 갈 수 있어. 명의도용으로 감옥 가 너는 하여튼 그래. 조시 하트넷. 좋습니다. 조시 어때요? 조시 하트넷. 좋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작 영화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좀 활동이 뜸하긴 합니다만 아주 유명한 배우. 좋습니다. 좋아.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는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는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요거 사이에 에너지 보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잘 봐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 이게 지금 델타 HR 인 마이너스 100과 요 에너지 x 플러스 400 곱하기 3과 요 에너지 390 곱하기 6 요거 사이에 에너지 보존을 고려해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바로 앞에 건 더해주고 뒤에 건 빼주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앞에 건 더해주고 뒤에 건 빼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자, 어쨌건 반응 엔탈피는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요놈이잖아요. 요놈. 어쨌건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이 가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1이 가는 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 스텝 1 알겠죠? 그리고 가상 상태에 도달한 다음 여기서 다시 거꾸로 내려오는 스텝 2 알겠죠? 즉 여기서 1이 갈 건데 그거를 가상적으로 스텝 1으로 진행을 했다가 스텝 2로 내려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스텝 1이라고 가정하는 방향과 반응물의 결합 해리 과정이 보시다시피 방향이 같아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같죠? 그 경우 앞에 플러스를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쪽은 봐봐. 최종 생성물에 도달해야 되는 스텝 2의 방향과 이 물질이 결합이 해리가 되는 결합 해리 과정의 방향이 서로 같아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살펴보면 이쪽은 반응물들의 결합 해리 에너지가 되는 거고 이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생성물들의 결합 해리 에너지가 자동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과정을 보고 귀납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겠구나 라고 한다면 이제 그냥 앞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돼? 요걸 다짜고짜 외워서 이대로 풀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디서 어디를 뺐어? 반응물의 생성물 진짜 뺐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걸 외워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결합 해리 에너지를 통해서 반응 엔탈피 변화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이 테크닉을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되었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